지난해 서울시향 직원 17명은 박현정 전 대표에게 성추행 및 폭언 등의 인권 탄압을 겪었다. 박현정 전 대표가 억울함을 피력해온 가운데 정명훈 감독의 부인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직원들에게 투서 유포를 지시한 혐의로 정 감독은 정기 연주회를 끝으로 예술감독직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서울시향 사태를 짚어봅니다. 꽤 오래 진행되어 온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분, 결국은 지휘자 정명훈 감독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 감독은 어제 서울시향 직원과 단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사퇴 입장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업적이 2015년 계속된 논란에 의해 무색하게 된 게 가슴 아프다,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1년여를 이어온 서울시향 사태 돌아보죠. 음악 칼럼니스트세요. 류태영 전 객석 편집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류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명훈 감독. 갈등의 고비고비마다 사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향 단원들이 붙잡고 음악 팬들이 붙잡고 그러면서 자리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결국 사퇴를 택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온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뭐 부인이 입건된다든지 그러면서 여론이 네네. 약화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시점이 이제 얽혀가지고 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음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어제 사퇴 발표 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쭉 정명훈 예술감독과 서울시향을 지켜봐온 이제 사람들이라면은 예. 굉장히 지금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서울시향의 그 연주력이 이제 공신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서 구입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티켓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다 이제 시즌권을 구입해 놨는데 내년에 지휘를 하나도 이제 안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니까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깝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애석하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사태에 대한. 나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을 보려고 이제 티켓을 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고 애석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 참, 뭐 음악 팬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복잡하고 희한한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잠깐 개요를 좀 정리해 보자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 이제 그 당시 대표의 성추행, 성희롱 등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단 투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 형식이었죠. 그때만 해도 정명훈 감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현정 대표가 나를 고발한 그 직원들 배후에는 정명훈이 있다. 이러면서 정 감독이 사건에 처음 끌어들여졌고요. 이어서 박 대표 측에서는 정명훈 감독이야말로 비행기 1등석 타고 스위트룸에 묵고 수십억 연봉까지 지나치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정명훈 특혜라는 이슈를 던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된 건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고요. 반면에 정명훈 감독 부인이 직원 몇 명에게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유포시키라고 문자로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새로 불거지면서 결국은 여론이 악화되고 급기야 정명훈 감독 사퇴까지 간 건데 류 선생님.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진흙탕이 된 겁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모셔올 때는 서울시향을 발전시켜달라고 정명훈 예술감독을 모셔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계 관계자들이라든지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콘서트 고어들은 정말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불명예 퇴진 같은 게 이런 음악적인 데서 온 게 아니라 전혀 이제 다른 데서 왔다는 이런 결과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뭐 다른 거야말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검찰 조사, 경찰 조사로 판가름이 난다지만 파격적인 특혜였느냐 아니냐 이거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논란이 무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파격적인 특혜입니까? 근데 정명훈 지휘자가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파리의 그 유수의 그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이라든지 그리고 또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그 수석 객원 지휘자를 한다든지 여러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오케스트라에 또 객원 지휘를 했죠. 또 베를린 필하모닉도 지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세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예, 그런 감정가 비슷한 그런 그 평가가 예.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렇게 매겨지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받는 혜택 예.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의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서 온 건데, 근데 또 따지고 보자면은 그냥 일반적인 지금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에게 한국에 그냥 와달라. 이거보다 더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무슨 뭐 혜택을 더 줄 테니까 한국에 와달라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국제적인 어떤 수준에 비했을 때 정명훈 감독이 파격적인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파격적이어 보이는 거지. 그냥 받을 만큼 받은 거다. 줄 만큼 준 거다란 말씀이신데. 예. 그거보다 더 준다고 해도 다른 지휘자가 올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예. 지휘자가 커리어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게 자신의 그 경력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가고 싶어 하지. 네. 한국의 서울시향에 오고 싶어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정명훈 감독 수준의 지휘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면은 특혜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계에선 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최근에 여론이 악화된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정 감독 부인 문제였습니다. 정 감독 부인이 박현정 대표에 관한 이제 그 당시 의혹들을 널리 좀 알려라라고 유포하도록 직원들에게 문자로 지시를 했다. 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입건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 뭐는 아닙니다만 가족이 이런 상황에 끼어들었다는 점, 이거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든지 뭐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요. 아무튼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안타까워. 그 정명훈 감독이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나는 음악으로만 답하겠다 하면서 일절 저 대꾸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명확하게 뭔가를 또 계속 짚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SNS 뭐 모든 것들이 정말 속보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들이 낱낱이 이제 다 알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알려지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됐는데. 뭔가 의혹이 있을 때는 정말 그걸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때 해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었다고 봐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서 좀 어떤 성의 있는 해명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음악으로 답하겠다 같은 것들은 서울시향을 봐온 사람들이라면은 뭔지를 다 이해를 하지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음악 팬들은 알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정명훈 감독이 이제 이렇게 불명예 사퇴를 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이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네요. 굉장히 우려가 되죠. 예. 굉장히 뭐 노먼 레브레이트 같은 그 영국의 그 음악 평론가 같은 경우는 뭐 희생됐다고 희생자다 정명훈 감독. 정명훈 감독이 희생자라는 식으로 이제 뭐의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전임 대표하고의 그런 뭐 파워 게임에서 파워 게임, 권력 게임에서 밀려난 희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외국에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외국에서 전체가 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국의 음악 평론가를 비롯해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흙탕 싸움처럼 비춰지면서 우리 시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본질은 처음에 이 단원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향을 발전을 못 시켜서 떠난 게 아니라 전혀 빠져 있었잖아요. 정명예술 감독은 빠져 있었고 전임 그 대표와 그리고 직원 간의 문제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끼어들어서 연루가 돼서 여기까지 이제 사퇴까지 이르게 된 것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까지 될 문제였을까라는 아. 그런 생각을 전 하게 됐죠. 자, 여러분 이번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음악계 이야기, 음악계 반응 좀 정리해봤습니다. 류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영 전 객석 편집장이었습니다.